일단 만성 통증이라는 것은 그 어떤 3개월 이상 지속된 통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급성 통증이 있고 만성 통증이 있는데 근골격계 오는 만성 통증도 만성 통증 일종이고요. 그 만성 통증 굉장히 그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이게 성인의 그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만성 통증이고요. 또 노인층은 거의 한 90% 이상이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섬유근통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원인으로서는 여자분들은 그 호르몬의 그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매번 그 주기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분만이라든지 또 폐경이라든지 이런 일생의 어떤 그 중요한 그 사건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 여자분들이 훨씬 통증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조사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섬유근통은 이제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목하고 팔 쪽하고 어깨하고 허리 쪽하고 이렇게 아픈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 그러니까 양지 대칭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눌러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게 엄지손가락 하얗게 됐을 때 저희가 그 4kg 정도의 힘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은 그 정도 눌러서 통증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섬유근통 환자들은 이거보다 훨씬 적은 통증에 대해서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그 통증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불안감이 있으시고,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그다음에 장이 안 좋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잘못된 자세입니다. 꾸부정한 자세나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하이힐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선천적인 원인도 될 수 있고, 어떤 외상에 의한 것도 해결이 안 됐을 때 계속 그게 통증이 남아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그 근육의 긴장이라든지, 또 좋지 않은 수면 자세, 이런 것들이 그 만성 통증 원인이 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한 달, 두 달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통증을 갖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 피로라든지 섬유근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될 때는 병원을 예방하셔서 그 원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이게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로 해결될 수 없는 어떤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그 원인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만큼 자극이 가야지 느껴지는데, 만성 통증 있는 분들은요, 작은 통증에 대해서 자극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뇌 자체가 예민해졌다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뇌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섬유근통 환자들이 그런 분들이 막 만성 통증 환자들이 다 그런 거를 호소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섬유근통 환자들이나 그 만성 통증 환자들 중에 요즘에 비타민 D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비타민 D가 정상인분을 못 받습니다,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비타민 D를 뭐 몇천 명을 검사했는데, 이때까지 그 비타민 D 농도가 저희가 30 이하부터 이제 부족이고요. 20이하면 결핍이고 10이하면 중증 결핍인데, 30조차 넘으신 분들이 그 5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0명에 볼 때 5명. 그러니까 검사하는 게. 근데 우리나라 통계도 거의 90% 이상이 결핍 그런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모자라면은, 비타민 D 근육의 힘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장에서 원래 칼슘 흡수해가지고, 근데 비타민 농도가 유지가 안 되면은 우리 몸의 갑상선 안에 부갑상선 호르몬이 활성화되면서 이 근육하고 뼈에서 칼슘을 빼내요. 그러니까 근육하고 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자꾸 여기저기 아프게 되세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비타민 D를 공급했을 때 섬유근통이 좋아진다는 그런 보고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섬유근통은 한 가지 원인만은 아니고 굉장히 수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 그러니까 부신의 문제도 있고, 어떤 근육의 어떤 인대, 구조적인 문제 있죠. 인대나 근육의 뭉친 게 해결 안 돼가지고 있을 때 그런 거를 해결하고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근육에는 항상 저희가 혈관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근육 안에 그러니까 통증 클리닉에서 저희가 이제 치료하는 것 중에 한 문제가, 보통 통증 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정작 필요한 근육에 가는 혈관 안에 필요한 비타민이나 호르몬, 미네랄 이런 문제를 교정 안 해주기 때문에 통증 치료를 받아도 저희가 수술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영양학을 공부해서 환자를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세가 삐뚤어지면은, 저희가 꼬고 있는 자세가 안 좋다는 게, 다리를 이렇게 꼬게 되면요,
자세가 기울어지기 때문에 우리 척추가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측만증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허리뼈가 거기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곡선이 틀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세가 아주 중요한, 자세만 교정해도 훨씬 더 많은 우리가 그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저분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 핸드폰하고 컴퓨터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원래 좋은 자세는 저희가 이제 귀하고 어깨하고 일직선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자세인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게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우리 척추하고 이제 이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그 무게 중심이 변하고 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추 쪽에만 문제 생기는 게 아니고 날개뼈가 같이 앞으로 따라 올라가요. 따라 들어가요. 그 척추뼈하고 날개뼈 사이에 그 견갑근이 있습니다. 견갑근. 그 근육이, 그러니까 능형근이라고 그러는데요. 능형근이 원래 크기가 거의 손바닥만 해요. 근데 그 능형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 한계가 있는데 벌어지니까 거기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경추만 문제 생긴 게 아니고 흉추, 요추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부위에. 그땐 불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그 일반 의자에 앉을 때도 그냥 이렇게 깊이 앉는 자세가 꼭 좋은 건 아니고요. 약간 앞쪽으로 나와서 한쪽 발을 앞으로, 또 한쪽 발은 뒤로, 요렇게, 그 다음에 아까 막 귀하고 어깨 일직선이 되도록, 이런 자세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도 가능하면 그런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시고, 척추가 쓰게 되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러니까 귀하고 어깨 일직선 된다는 게 결국 턱을 약간 당겨주는 그러려면 이제 이렇게 고개 약간 뒤로 제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턱을 당겨주는, 약간 위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직선이 되시게 돼요. 그 자세를 올바르게 하게 되니까 아주 좀, 네. 저는 이때까지 제가 몇만 명의 환자를 통증 치료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일단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근골격계 통증은 뼈와 인대, 근육 이런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뼈는 인대가 잡고 있거든요. 뼈를 잡고 있는 인대가 문제 생기면은 뼈가 불안전한 상태가 되세요. 근데 우리 몸은 뼈가 없어도 지지할 수 있거든요. 뼈를 다 녹이고 인대만 남겨뒀을 때 그 중심을 잘못하면 문제가 없는데, 인대가 약해지면은 뼈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대가 문제 생기면 뼈가 불안전한 상태가 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근육이 뼈를 잡아줘야 돼요. 그 근육이 그 뼈를 충분히 완전히 못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뭉치게 됩니다. 근육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육을 풀어줘야 되지만 결국 인대 치료를 같이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대 치료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인대를 치료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선생님들하고 상담해서 하시는 방법 되겠습니다. 통증은 어느 의사든지 할 수 있는데, 통증 클리닉은 되게 맛집가 의사들이 많이 하고, 맛집가 의사들도 여러 가지 방법 통증 치료 하지만 뭐 신경 차단도 하고 저희가 하는 그 근막통 치료도 하고 프로로 하고 그러는데, 그 영양의학이 접목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치료를 못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마취관 선생님들도 영양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다 같이 공부하고 계시고, 또 정형외과 선생님들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한 9번 정도에서 12번 정도 잡고 치료하는데, 그는 치료할 부위가 많아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캘리포니아 쪽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뉴욕 쪽은 4주에 한 번 이렇게 약간 달기도 하는데, 여튼 보통 저희는 이제 그 병원 오기가 가까우니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제 부위를 바꿔가면서 치료하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섬유근통이라는 것이 없는 분들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치료 효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섬유근통 있는 분들도 많이 좋아지시는데 없는 분들은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영양치료를 꼭 같이 해주셔야지 훨씬 좋아지세요. 미네랄, 비타민의 균형 맞춰주셔야 되고, 호르몬, 또 호르몬.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어떤
만성 통증 환자들에서 관절염이 어떤 그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또 마이코플라즈마 감염하고 상관이 있다는 그 보고들이 있거든요. 류마티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감염이 됐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항생제 치료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또 그 말씀드린 어떤 그 요오드나 이런 문제, 어떤 그런 호르몬 불균형 문제 이런 같이 꼭 전체적으로 환자를 보고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검사를 지금은 검사하는 방법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에서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또 뭐 저희가 혈액 아니면 타액에서 어떤 호르몬 불균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미네랄 문제 같은 경우는 모발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혈구 안에 있는 미네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어떤 장애 문제 같은 경우는 병 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많은 치료들 중에 하나고, 저희가 인대 치료만 제대로 잘 해도 거의 한 통증의 80에서 90%를 근골격 통증의 80, 90%를 잡아줄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 어깨 통증, 오십견, 그다음에 뭐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척추합작장도 거의 한 60%, 70% 이상 효과를 갖고 있고요. 왜냐면 제가 치료를 다 해봤기 때문에 발바닥 근염, 그 족저근막염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치료한 분들 중에 지금 뭐 아파서 못 다니시는 분은 없으시거든요. 무릎도 수술하지 않고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또 굉장히 좋은 치료한 저도 뭐 치료받아서 너무 많이 좋아졌고요. 만성 통증은 해결할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포기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요. 많은 부분들의 만성 통증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통증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영양약을 공부하고, 전체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를 만나서 제대로 된 그 검사와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변화가 오실 겁니다. 그게 1970년대, 80년대 그때는 정말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는 한국에도 이런 프롤로 이론요법이라든지 영양요법이라는 거는 정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게, 물론 프롤은 저희가 한 15년 정도 치료했었지만 영양약도 뭐 한 10년 안에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스테로이드를 썼어요. 지금도 근데 옛날에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최신 기준이 없으면은 그 스테로이드 같은 걸 이제 주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스테로이드뿐만 아니고 수용 진통제들은 관절에 안 좋습니다. 콩팥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또 효과도 오래 지속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양치료나 인대 강화 치료 이런 것들은 변화가 일어나요. 몸에 실제로 해보시면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2, 3개월 지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또 인대 증식 치료 이런 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좋아지세요. 몇 년에서 몇십 년 동안 효과가. 저희 지금 뭐 한 8년, 10년 됐는데도 뭐 아주 멀쩡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시거든요. 아주 잘 걸어 다니세요. 옛날에 그 할머니가 자기 손자를 안아주고 싶어도 허리 아파서 손자를 못 알아줬어요. 지금 뭐 손자보다 더 무거운 것도 줄 수 있다고. 그런 거, 여기 노원경찰서 형사는 뭐 인대가 끊어져서 무슨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발목 인대가 못 고친다고, 수술도 못 한다고. 근데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고 지금 뭐 뛰어다녀요, 그냥.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그런 쪽으로 4만 명을 넘게 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영양치료 같이 하게 되면은 이제 변화가 오세요. 그렇다면, 예. 프롤리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증식이에요. 증식. 그러니까 약해진 인대가, 그러니까 근골격 통증의 거의 대부분은 다 인대의 문제입니다. 인대. 그래서 그 인대를 갖다가 인대에다가 프롤리퍼란트라고 그러거든요. 증식 치료제를 넣으면은 인대가 이렇게 증식된다는 게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벌써 꽤 오랫동안 미국에서 그게 이제 처음에 발견돼가지고, 이게 프로테라피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너무나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고, 또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아닙니다. 140% 정도, 120에서 140% 증식되거든요. 내가 원래 2cm였다. 근데 뭐 자꾸 팔을 쓴다든지 뭐 다쳤다든지 뭐 인대가 끊어졌다든지 뭐 그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1cm 정도로 줄었단 말이죠. 근데 인대는 한번 약해지면 회복이 잘 안 되세요. 회복이 50%밖에 안. 근데 인대 증식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자라가지고
자기 원래 인대보다 더 강해지세요. 그러니까 2.2 내지 2.5cm까지 인대가 자라게 돼요. 실제로 그게 토끼 실험에서도 그렇고 쥐 실험에서도 그렇고 이런 모든 동물 실험에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조직학적으로 다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1, 2, 3세로 나눠서 1, 2, 3대 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4단계에서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1, 2, 3단계까지도 인대 증식 치료를 1, 2단계는 거의 다 듣고요. 3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상태를 봐서 저보고 안 될 때 이제 수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인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요. 4단계는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단계, 1단계는 뭐 이 정도, 조금 손상이 있는, 2단계는 더 있는 거고, 3단계는 더 있고. 그런, 예.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은 항염증 음식을 드시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항염증 음식이라는 것은 카레, 브로콜리, 마늘, 양파, 생강, 이런 것들이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특히 카레 같은 경우는 항염증뿐만 아니고 항바이러스 효과, 항암작용, 항노화작용, 그 외에 기타 200가지 넘는 수많은 작용이 있기 때문에 꼭 자주 드십시오. 많이 드세요. 일단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 항상 모든 의사들이 얘기하는 균형 잡힌 식사와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의 어떤 그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같이 병행하셔야 되고요. 오래 앉아 있는 게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그 통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불면이세요, 불면. 잠자는 시간 항상 일정하게 하고, 일정한 시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선한 야채와 과일은 물론이고요. 저는 더 곁들여서 우리가 옛날과 같이 정말 1940년대는 사과 하나만 먹어도 의사가 필요 없었다는 그런 시절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땅 자체가 황폐화되어 있고 지금 토양 자체가 아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비타민하고 미네랄을 그걸 꼭 섭취하기를 좀 바랍니다.